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세금을 아름답게 줄여드리는 절세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이지입니다. 총선 이후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맞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사나 뉴스를 보면 네.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네, 이런 그쵸.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총선 이후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부동산 세금의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총 3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유할 때 이제 보유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내가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양도세, 그런 구성으로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성. 그런 구성. 잘 들었습니다. 네. 총선 이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 그 전 단계, 전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전 정부 때 집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때 샀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네. 그때 막 알아볼 때 그때는 시장이 굉장히 그 매도자우였죠. 그쵸. 네. 이제 막 부동산을 돌아다니면 그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고 싶으면 계좌 주세요 하잖아요. 가계약금 맞아요. 보내려고. 네. 계좌를 안 주는 거예요. 더 높게 받으려고. 그래서 갑자기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호가를 막 5천씩 막 7천씩 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루에도 5천씩, 1억씩 그 오르던 게 예전 시정이었죠. 그래요. 그때 못 사셨지만 그때 사서 물린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때 물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금 울고 있지만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기조가 정책 완화,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 정부에서 하도 그렇게 규제책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윤 정부의 그 기본 입장은 완화하겠다. 예전에 그런 부동산 규제책들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완화 기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소야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의 정책들이 잘 이렇게 완전하게 시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게 완화가 되고는 있습니다. 완화하기로 했던 정책 중에서 앞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조금 포인트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 세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주택을 샀을 때 내야 되는 취득세율이 1에서 3% 정도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다주택자, 추가적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뭐 주택 수랑,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비규제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게 되면 1에서 3%로 동일하지만 규제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8%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주택수가 높아요. 올라가면 1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세율을 완화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시행이 되지 못했죠. 근데 취득세 풀어주면 집값이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새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그 총선 결과도 사실은 우리가 여소야대 계속 이게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좀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취득세 말고도 보유에 대한 세금, 그 중에서도 종부세가 진짜 그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좀 어떻게 완화가 될 수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부세를 아예 폐지를 시키고 재산세랑 통합하겠다라는 공약도 내건 정도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아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시가격,
연별로 공시가격을 합친 다음에 그 금액에서 이제 세금이 계산되다 보니까 이 공시가격을 계속 야당에서는 현실화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실의 가격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변화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계산 방식을 보시면 그 공제되는 금액, 우리 1인당 9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공제되고 난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또 이제 요거를 율을 조절해주는 그런 퍼센트에 대해서도 예전에 야당이 10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수준에서 지금은 60%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60%로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상에 더 오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율인데요. 기존에 중과됐던 세율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율 자체도 굉장히 낮게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세율과 동일하게 조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절이 됐기도 하고 이 부분을 더 중과하기에는 일단은 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지금이랑은 좀 유지되는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다녀보면 가장 그 세금을 냈을 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종부세였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이거 집 비싼 거 들고 있다라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정말 돈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우리 3단계 중에 양도세 그쵸.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옥죄어 왔거든요. 더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예전에 그렇게 부동산 하락기 때는 다주택자들을 계속해서 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양도세에서 맨 처음에 규제를 먼저 시작을 했죠. 내가 주택을 여러 채 들고 있으면 3채 이상인 사람은 원래 세율에 30%나 중과가 됐기 때문에 정말 번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규제지역 주택을 팔았을 때 나오는 이제 규제다 보니까 사실상의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규제 지역이 많이 없어졌죠.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중과제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것들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폐지하는 것들은 법 개정 사항이죠. 그 어려울 것 말인즉슨 같아요. 그렇죠? 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화랑기는 아니고 침체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과 제도가 유예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보자면 취득세 완화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종부세도 뭐 더 내려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양도소득세도 이제 뭐 완전 그 중과 자체를 뭐 폐지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결론은 안 될 것 같다. 이게 결론인가요, 혹시? 그렇죠. 일단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른 거죠. 여당은 계속해서 완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여당이 거기에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건 또 그렇죠.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뭐 확정되는 게 있으면 그때 또 저희가 부동산 부테크표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찍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내년까지 계속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종방이 계속 안 되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게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갈 순 없잖아요. 그 댓글이랑 그 좋아요랑 많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또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오늘은 세금 이진님이 네네네. 구호를 해주시죠. 저희 2025년에도 종방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바라면서 절세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